네, 지금부터는 국내에서 핫한 종목을 해외 시장을 통해서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제가 지난주에는 없었지만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던 뭐 한일시멘트, 금감공업, 벽산 그리고 이번 주에 말씀해 주셨던 노르페인트도 뭐 밑꼬리가 달리기는 했지만 어제 또 잘 갔었고 종목들의 픽이 좋아서 오늘도 많은 기대감을 안고 종목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기업에서는 어떤 종목을 찾아오셨을까요? 예, 어제는 또 나스닥이 강세였어요. 네. 그래서 어저께 제가 어버브 반도체 3개월 만에 얘기 드렸다고 했나요? 네. 그러니까 잘 가는 거는 계속 잘 갔는데 반도체 부품 장비 소재주 중에 떨어진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보자. 건자재는 그 시가총액이 작고 그리고 이미 저는 전주에 얘기 드렸지만 네. 어떤 고점에서 그 얘기를 했을 때 시가총액이 작고 뭐 이렇게 휘둘린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난주를 마지막으로 얘기를 안 드릴 거예요. 그리고 다시 보고 싶으신 분은 지난주 방송을 VOD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그런 뭐 게시판에서 그런 우려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 방송이 많고 방송에 나왔을 때 단기 고점일 것이다. 뭐 그런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그렇게 휘둘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딱 한 번만 포인트를 짚고 넘어갔고 시점은 맞췄기 때문에 그걸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다시 반도체주가 지금 계속 랠리를 보이고 있어서 이게 기술적 이격은 솔직히 부담스러워요. 지금 사실 부담스러워요. 지금 들어가기가. 근데 네. 워낙 세거든요. 지금. 그래서 안 볼 수는 없다. 오늘 나스닥이 강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AMAT예요. 티커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인데 얘네가 세계 최대의 반도체 장비 업체예요. 이게 2019년도 자료긴 한데 장비 업체 점유율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18.8이고요. 최근 몇 년간 가장 핫했던 있죠. ASML, ASMR이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ASMR은 소리를 들려드렸기 때문에 네. 소리를 들려드릴 수 없네요. 그 장비 소리를. ASML 17.6%, 그리고 램리서치 16.8, 그리고 일본께 있어요. 도쿄 일렉트론 16.7. 그래서 일본이 자꾸 뭐 장비 회사에서 요 정도 점유율이니까 자꾸 목리 부리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빨리 궤도에 올라서야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원익 IPS가 0.5% 정도 돼요. 너무 부족하죠, 사실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위상을 생각한다면 밑단에 있는 장비 업체들의 위상은 아직 사실 보잘것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노광장비 ASML이 85% 점유율.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께서 그렇게 뛰어다니셨던 거죠. 네덜란드 ASML. 원래 반도체 장비 회사가 을이잖아요. 네. 반도체 완성업체가 주문을 안 넣어주면 할 일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원래는 갑을 관계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설명드리는 ASML이라던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램리서치 이런 회사들은 갑이 돼버린 거죠. 슈퍼 을이 된 거죠. 얘네 장비가 없으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제대로 된 수율을 뽑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독보적인 위치에 있으면 갑을 관계를 바꿀 수도 있어요. 그 원래 생태계의 갑을 관계를 바꿔버리는 거죠. 실력으로. 노광장비에서 ASML이 8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압도적이고 그리고 특히나 TSMC랑 삼성전자가 그 경쟁하고 있는 초격차 경쟁에서는 ASML의 이 극좌회전 장비 없으면 안 되잖아요. 한 대당 2천억이어도 계속 들여와야 돼요. 근데 생산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몇 년을 또 기다려야 되는 이 상황. 그래서 ASML은 너무 좋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오늘 나온 거는 증착 장비.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증착 장비에서 41%의 점유율이거든요. 그다음 식각 장비에서는 램리서치가 52%예요. 네. 그러니까 노광 증착 식각 장비에서 이렇게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기업들의 주가는 지금 계속 날아가고 있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5.40%또 급등을 했거든요. 신고가죠, 지금. 네, 역사상 신고가죠. 계속 지금 가고 있고 6개월째 양봉이에요. 제대로 조정을 주질 않아요. 이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안 줘버리니까 지금 그래서 좀 답답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원익 IPS를 보면은 계속 가고 있거든요. 지금 얘도 원익 IPS도.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증착 장비에서 41%의 점유율로 1위잖아요. 세계 1위이기 때문에 원익 IPS도 증착 장비, 식각도 만들지만 증착 장비의 대명사기 때문에 이걸 안 볼 수가 없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렇게 옛날에도 얘기했는데 내 얼굴이 들어간 피자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피자 도우에다가 내 얼굴 사진을 먼저 찍어야 되는데 그거를 자외선 장비로 찍어요. 그래서 위에서 노광 장비로 찍어서 내 얼굴을 새겨요.
내 얼굴을 새기는 게 노광 그 작업이고 노광 포토 작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식각 작업이라고 내 얼굴만 남겨놓고 찌꺼기들을 다 지워야 되잖아요. 깎아내야 되잖아요. 그게 식각이에요. 깨끗이 깎아낸 다음에 거기다가 토핑 같은 거를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피망도 붙이고 치즈도 붙이고 그쵸? 그 작업이 증착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증착 공정에서 이제 원익 IPS의 증착 장비가 이제 들어가는데 뭐 화학적 기상 증착 장비 뭐 이렇게 나와요. 플라즈마 화학 기상 증착 장비 PCVD라고. 근데 그 국내 반도체 기업 장비 국산화율이 20% 수준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장비들은 주로 후공정에 위치해서 후공정. 후공정은 말 그대로 피자를 만들었는데 피자가 썩었던지 아니면은 토핑이 부실하던지 하면은 그건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요. 그리고 잘된 피자는 팔아야 되고 포장을 예쁘게 해서 박스에. 그게 후공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후공정 위주예요. 그래서 전공정에서 내놓으라 하는 기업들은 몇 개 손에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익 IPS라던가 뭐 유진테크라던가 주성 엔지니어링, 테스 이런 업체들로 생각하시면 돼요. 삼성전자 평택 2공장의 파운드리 생산 설비를 지금 그 증설을 할 때 원익 IPS의 화학 기상 증착 장비가 반입돼서 원익 IPS가 이제 메모리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쪽으로 들어가구나. 이런 거를 알려주었고요. 그리고 지금 그 원익 IPS도 역사상 신고가 수준이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조정을 받았다고 하는 것들은 후공정 업체들이 조정을 보통 받았어요. 지금 보면 네페스라던가 테스나 같은 업체들이에요. 근데 지금 전공정 업체 원익 IPS는 조정을 받지를 않았거든요. 아까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주가랑 이게 연동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증착 장비에서 1위 업체니까 그 1위가 끌고 나가는 파이가 커지면 0.5%를 차지하는 원익 IPS도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탄력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훨씬 더 좋으나 미국 시장에 있고 1위라는 것 때문에 더 좋으나 원익 IPS도 그 수혜를 당연히 입을 수밖에 없다. 그 우산 아래에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것도 이격이 부담스럽긴 하나 워낙 지금 강하고 나스닥이 셌기 때문에 오늘 조금 탄력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익도 그래도 뭐 많이 오른 편에 속하는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네. 후공정들이 조정을 받았고요. 전공정은 조정을 안 받았더라고요. 지금 맞아요. 보니까. 예, 그래서 이 전공정 쪽 사실 후공정을 좀 노리면 좋은데 전공정이 워낙 강해서 이쪽도 안 볼 수는 없다. 그래서 대표적인 증착 장비 업체로 원익 IPS 일단은 그냥 반도체 투자가 많아지면 원익 IPS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원익 IPS 뭐 조금 오른 감은 있지만 더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뭐 어플라이 머티리얼즈 램 리서치 계속 얘기를 해 주셨는데 오늘 또 어플라이 머티리얼즈가 뉴욕 증시안에서 상당히 강했습니다. 월가에서 목표주가 $160로 상향 조정을 했고 뭐 어플라이 머티리얼즈 그리고 램 리서치 등 최근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으로 장기적 그리고 구조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는 시장의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와 함께 원익 IPS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고요. 다음 미국 기업 종목은 뭘까요? 예, 램 리서치입니다. 아까 나왔죠. 식각 장비에서 1위를 하는 업체예요. 네. 그러니까 장비 업체들은 뭐냐면 반도체 완성 업체들이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하면 초반부에 엄청나게 막대한 금액으로 들어가고 빠져요. 맞죠? 장비는 우리가 그냥 TV 냉장고 생각하시면 돼요. TV 냉장고 좋은 거 한번 사면 10년 쓰시잖아요. 그쵸? 그게 장비예요. 근데 네. TV에 들어가는 컨텐츠, 넷플릭스 같은 거 계속 구독하죠. 냉장고에 들어가는 과일, 야채, 이런 거, 반찬, 매일 사죠. 그게 소재예요. 그러니까 소재의 장점은 매일 사고 계속 소모가 되기 때문에 또 산다는 거. 근데 장비는 한 번 사고 말지만 그 금액이 크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사이클에 따라 사이클 초반부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전공정 장비, 전공정, 후공정 장비 같은 경우에는. 근데 지금 삼성전자도 그렇고 TSMC도 그렇고 인텔까지, 그쵸? 지금 엄청난 투자 금액을 발표를 했잖아요. 지금 인텔이 또 이 시장판을 흔들고 있잖아요. 인텔이 AMD한테 뒤져가지고 이제 경쟁에서 뒤졌구나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뭐 파운드리를 다시 한다고 선언을 하면서 엄청난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잖아요. 애리조나주 2개의 반도체 공장 신설 계획 발표했고 유럽에 또 추가 공장 설립 계획한다고 했고 여기서 나오는 게 $1,000억 시장의 확대가 예상된다. 이렇게 지금 외국 언론에 나왔거든요. 그러면 인텔도 이러는데 그 전에 이미 TSMC, 삼성전자 엄청난 투자를 발표했잖아요. 삼성전자는 네. 오스틴 하냐 어디 하냐 막 지금 뭐 애리조나 하냐 막 알아보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투자가 들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장비가 들어가요. 장비가. 이 장비 회사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완성업체들이 투자를 엄청나게 큰 투자를 발표를 하니까. 그리고 램리서치가 식각 장비에서 1위인데 네덜란드 ASML하고 전략적 제휴를 해서 공동 개발해서 장비를 새로 내놨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ASML이 앞에 노광 장비를 만들잖아요. 아까 내 얼굴을 노광 장비로 찍어서 피자판에 도우에 찍어야 되잖아요.
걔네가 찍은 다음에 연계돼서 바로 시각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ASML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파트너십으로 해서 연동되게 기계를 만들면 훨씬 더 좋겠죠. 물론 시각 장비에서 랩리서치가 워낙 독보적인 존재지만 그렇게 해서 또 1등끼리 편을 먹는 거예요. 그럼 더 공고해지고 이걸 깨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카르텔을.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고 그래서 반도체 시각 장비의 대명사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번에 소재 업체를 보도록 하겠어요. TCK. 네. 이것도 사실 TCK 효과가 안 나가나요? 아 근데 나왔네요. 이게 네. 이거 진짜 제가 되게 오래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게 작년에 이 재무제표를 정말 꿈에서나 보는 재무제표를 본 것 같다. 재무제표 들어가 보세요. 말도 안 돼. 실적이 지금 뭐 상당하죠. 실적도 원래 매년 성장하는 기업이고 영업이익률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은데 지금 사실 솔직히 말해서 기술적인 이격이 월봉에서 RSI 그 과열권 지표가 83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사기가 좀 솔직히 그런데 네. 랩리서치랑 가장 연관된 회사이기 때문에 소개드리는 형식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실리콘 카바이드링 수요가 증가한다. 실리콘 카바이드링이 주력 제품이에요. 이게 근데 그 소재예요. 아까 냉장고에 들어가는 야채, 과일 같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챔버라고 이제 원통형 그 진공 상태. 제가 피자 도우 얘기했지만 솔직히 피자 도우에 음식 그 주방에서 요리를 하는데 먼지 한 톨 안 들어가겠어요, 거기가? 먼지가 들어가겠죠. 근데 피자를 만드는데도 그렇게 좀 아주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좀 세밀하게. 근데 반도체는 더 말하기에 뭐 하겠어요. 진공 상태 공기가 아예 없는 챔버 안에서 그걸 이제 식각을 하고 막 거기다 그림 입히고 이래야 되는데 먼지 한 톨 들어가면 안 되고 정말 미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TSMC가 하는 게 그 과자에다가 아주 세밀하게 누가 그림을 더 예쁘게 조그맣게 잘 그리냐 그 싸움이고 낸드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에서 낸드 플래시 경쟁은 누가 과자를 많이 쌓느냐예요. 동전 탑쌓기 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요즘에 뭐 언론에서 그 많이 들으셨죠. 뭐 128단, 256, 176단 단수가 높아진 그러니까 63 빌딩에서 롯데월드 타워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걸 누가 쌓을 수 있냐 그 경쟁을 하는 건데 그걸 단을 많이 쌓으면 층이 많으면 많을수록 63빌딩에서 롯데월드 타워 가면 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깎는 작업이 더 많아지고 거기서 플라즈마라는 걸로 열을 가해서 깎는데 그러면은 그 웨이퍼가 녹을 염려가 있어요. 그리고 스크래치가 나거나. 그래서 그걸 잡아주는 게 실리콘 카바이드 링이에요. 네. 이게 그냥 소모가 돼서 없어지기 때문에 계속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리콘 카바이드 링은 계속 쓰일 수밖에 없고 랩리서치의 주요 고객사가 TCK예요. 그러니까 TCK의 주요 고객사죠. 주요 고객사가 랩리서치예요. 네. 랩리서치가 저렇게 가면 시각 장비를 계속 팔면 지금 밸류 체인으로 싹 설명드렸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인텔 이런 회사들이 엄청난 공장 투자를 한다고 약속을 했죠. 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면 거기에 시각 장비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랩리서치에 시각 장비가 들어가겠죠. 그럼 랩리서치는 어디에 주문하겠어요? TCK한테 실리콘 카바이드 링 좀 줘라 이러겠죠. 실리콘 카바이드 링으로 웨이퍼, 그러니까 피자 도우를 꽉 잡아줘야 그 피자 도우에 얼굴도 찍고 토핑도 올리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TCK는 랩리서치가 저렇게 그 지평을 넓혀주면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2개 했는데 워닝 IPS는 장비 업체이기 때문에 투입되는 초반부에 강력하게 수요가 올라갈 그렇죠. 수 무조건 있다. 장비가 다 깔려야 근데 되니까. TCK는 네. 계단식으로 계속 쓰인다. 계속 소모품이니까 반도체를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계속 필요해. 실리콘 카바이드 링이 상하면 또 버리고 새 걸 껴야 되고 상하면 또 버리고 새 걸 껴야 되고 계속 그런 식이기 때문에 다만 기술적 이격이 굉장히 좀 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주에 이미 건자재가 돌았기 때문에 오늘은 나스닥이 강했고 그래서 오늘은 당연히 반도체주나 배터리주나 이런 IT, 하이테크 이 업체들의 반등이 일어날 타이밍이기 때문에 대표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반도체 중소형주들은 계속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낸더 업체들이 이제 공격적인 증설에 나서게 되면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TCK의 주력 부품들이 주요 소제품들이 뭐 출하량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고요. 원익 IPS에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국내 증시안에서 TCK로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오늘 시장 전략은 어떻게 좀 짜야 될까요, 소장님? 일단은 그 네. 경기 민감 업종 중에 건자재들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돼. 제가 뭐 맨 처음에 시멘트 1번부터 뭐 한 10번 쪽에 페인트까지 다 설명을 드렸고 그 사이에 다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시가총액이 작아서 휘둘릴 염려는 큰데 지금 서울 앞에도 나왔잖아요. 앞에 코너에서 서울시장 선거, 대선 선거에 가장 중요한 게 부동산 대책 이런 건데 다 공급으로 방점을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급이 열리는 그 밸류체인 하단 내에 건설업종 하부에 있는 것들은 계속 순환매가 돌 거기 때문에 조정 시에 오늘 차라리 그러면 조정 시에 그걸 노리셔도 되고 아니면 순환매를 잘 따라가시는 분은 오늘 나스닥도 강했고 이러니까 반도체나 배터리나 이런 거 반등을 좀 노리셔도 돼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 1년을 봤을 때 그거는 좀 짧아요. 근데 데일리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 말씀드리는 건데 1년을 넓게 봤을 때는 이 얘기는 뭐 하루하루마다 할 얘기 할 필요는 없는데 1년을 내다봤을 때는 건자재나 건설업종, 경기 민감업종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조정 시에 좀 편입을 해서 물량을 늘리는 전략이고 데일리로 얘기를 드리면 이런 반도체나 배터리도 오늘 반등이 나올 테니까 차익 실현 내지는 조금 이번 주에 끌고 가서 수익을 조금 더 추구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랑 2차 전지는 길게 봐도 되지 않을까요? 아, 저는 반대요? 좀 예, 다른 반대예요. 생각이죠. 제가 계속 네. 얘기를 드렸어요. 알겠습니다. 굉장히 지루한 흐름이 네. 예상이 되고 삼성전자를 지금 개인들만 엄청나게 사고 있어서 그러니까 워낙 기대하시고 반도체 슈퍼사이클 뭐 실적 기대하시는 거 알겠는데 저는 너무 지겨운 흐름이 계속될 거기 때문에 어제 빨랫줄 얘기 드렸잖아요. 네. 그 빨랫줄이 내가 이제 빨래를 넣을 때 그 거둘 때가 된 것 같은데 딱 보니까 돌아섰더니 빨랫줄이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보다 더 많이 있는 거예요. 더 기다려야 돼, 빨래가 말릴 때까지. 근데 그 빨래가 말리는 시간이 저는 최소한 3개월이 걸릴 것 같거든요. 네. 최소한. 알겠습니다. 그 지겨움을 참고라도 네. 다른 거 기회비용도 그냥 날리고 이런 걸 원하시면 그냥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오늘 테슬라도 좋았고 반도체 주들도 좋았습니다.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도 컨센에 부합하게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쪽 섹터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다라고 좀 잘 마무리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벤제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